안녕하세요. 알고마스 황기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알고마스와 함께 남미 여행 가실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출발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여행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행 일정인데요. 저희는 페루에서 시작해서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브라질까지 총 5개국을 여행하시는 일정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시면 먼저 미국을 경유해서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이 리마에서는 시티 투어가 진행이 되고요. 리마에서 전용 차량을 타고 이렇게 남쪽 파라카스 지역까지 내려오셔서 이 파라카스 지역에서는 이카 사막 버기카 투어, 그리고 나스칼라인 경비행기 투어, 바이에스타 섬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리마로 올라오셔서 리마에서 쿠스코까지 항공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 쿠스코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이 마추픽추 투어가 진행이 되고요.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적지들 방문해 보실 수 있는 시티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쿠스코부터 라파스 그리고 우유니까지는 3,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산증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고산지대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식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 드시는 식사량보다 많이 줄여서 소식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호흡은 최대한 깊이 복식 호흡 해주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항상 한 템포 느리게 천천히 걸어주시면 되고요. 현지에서 파는 고산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주의사항들은 인솔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현지에서 투어를 진행하는 중에도 인솔자가 계속해서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숨 깊이 쉬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이렇게 계속 챙겨 드릴 거니까 인솔자 안내에 따라서 우리 최소한 이 우유니 일정 끝날 때까지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쿠스코에서 볼리비아 비자까지 다 받고, 그 다음 이제 볼리비아 라파스로 항공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라파스에서는 시티 투어 그리고 달의 계곡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 라파스에서 우유니까지 다시 항공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 우유니에서는 이렇게 생긴 찝차를 타고 데일리 투어, 선셋 투어, 선라이즈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진들 많이 찍어 보실 수 있고요. 칠레와 볼리비아 국경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번엔 아타카마 지역까지 육로로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산페드로 아타카마 지역은 3,000m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고산증이 해소가 됩니다. 자, 이 지역부터 해서 앞으로 마지막 일정까지, 니우 일정까지는 고산증이 전혀 없는 지역이니까 요 우유니까지만 고산에 주의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산페드로 아타카마에 도착하시면 전망대에 가셔서 석양을 관람해 보실 수 있어요. 석양을 감상해 보시고, 아타카마에서 산티아고, 칠레의 수도죠. 산티아고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이 산티아고에서는 해안 도시입니다. 발파라이소, 비냐델마르. 자, 발파라이소와 비냐델마르 투어가 진행이 되고요. 산티아고 일정을 마치면 이제 여기 보이는 요 지역이 파타고니아 지역인데, 이 파타고니아 지역의 시작점 푸에르토 몽뜨까지 항공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푸에르토 몽뜨에 가시면 보시는 풍경이 많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봤던 모습과 풍경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생긴 설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타고니아 지역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설산들이 이제 멀리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 푸에르토 몽뜨 지역과 바라스 지역에서 오소르노 화산 투어 그리고 로살레스 국립공원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광역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국경을 넘어서 아르헨티나의 도시 바릴로체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바릴로체에서는 유람선을 타고 우리가 빅토리아 섬 그리고 아라지아네스 숲 투어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릴로체 일정을 마치고 이번엔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엘칼라파테 지역까지 항공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칼라파테 지역에서는
총 3가지 투어가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페리토 모레노 빙하 투어, 그리고 또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투어, 그리고 선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피츠로이 트레킹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파타고니아에서 마지막 도시, 남미 대륙의 가장 최남단에 있는 세상의 끝이라고도 부르는 우리 우스와이아까지 항공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 우스와이아 지역에서는 펭귄섬 투어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펭귄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서식지에 가서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펭귄섬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북쪽으로 올라와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셔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도시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티 투어, 그리고 저녁 때 우리 탱고 쇼를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탱고 디너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과수 지역으로 항공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 이과수 지역은 국경에 걸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쪽도 있고 브라질 쪽도 있고 파라과이까지 총 3개국이 걸쳐 있는 곳인데, 우리는 먼저 아르헨티나 쪽 이과수, 푸에르토 이과수로 이동해서 푸에르토 이과수에서 악마의 목구멍, 그리고 스피드보트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아르헨티나 쪽 일정을 마치면 국경을 넘어가서 브라질 쪽도 보셔야죠. 그래서 브라질 쪽에 포스 드 이과수 국립공원 투어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이과수 지역 투어를 마치면 투어 후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마지막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 리우에서는 빵지아스카르, 그리고 거대 예수상 투어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남미 5개국 일정이 이 리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환전 포인트인데, 한국에서 달러를 준비해 가셔서 미국 달러를 준비해 가셔서 현지에서 이제 현지 화폐로 계속 환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적어 놓은 금액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식대를 평균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페루에서는 약 100에서 150불 정도 환전하시면은 식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볼리비아는 사실 한두 끼 정도만 식사를 하시면 돼요. 저희 라파스 일정에서 한두 끼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한 20불 정도 되어 있고, 저희 칠레에서는 100에서 150불, 아르헨티나 150불에서 200불. 자, 그리고 마지막 브라질에서는 저희 브라질 일정이 마지막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환전하지 않고 그냥 카드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 평균 식대를 다 합치면은 500불 정도예요. 500불 정도. 그리고 인솔자 비용, 우유니 기사 팁, 볼리비아 비자피,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현지에서 한 900불 정도 됩니다. 900불 정도 되고, 이 900불 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선물을 사시거나 기념품을 사시거나 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남미에서의 옷차림인데, 남미는 우리 사막부터 시작해서 고산지대, 그리고 빙하지대, 이과수 열대 우림 지역까지 사계절 기후를 다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은 최대한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얇은 긴팔부터 해서 추울 때 입을 경량 패딩, 접으면 아주 작아지는 경량 패딩 있죠? 경량 패딩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꼭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고어텍스 자켓, 아니면은 바람막이 자켓은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고산지대나 그리고 남쪽의 파타고니아 빙하지대에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그럴 때 챙겨 입으실 수 있는 바람막이 자켓은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날, 우리가 전체 일정 중에 가장 추운 날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우유니 소금 사막에서 새벽 일찍 선라이즈 투어를 나가는 일정이 있어요. 그때는 주변에 지형지물도 아무것도 없어서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기온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을 수 있는 내복 한 벌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그날은 안에 내복 입고 위에 겹쳐 입을 수 있는 옷들 여러 겹 입고
그 위에 경량 패딩 입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바람막이 자켓까지 이렇게 입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신발인데 우리 신발은 사실 그냥 편한 거 준비해 가시면 돼요. 편한 신발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운동화도 좋고 트레킹화도 좋습니다. 운동화도 좋고 트레킹화도 좋은데 중요한 건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준비하셔야 돼요.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추픽추 같은 경우에는 마추픽추나 쿠스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암석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하면은 젖어 있어서 좀 미끄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준비해 주시고 이런 샌들도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과 사막에서 모래가 신발이랑 옷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과 사막에 있는 모래는 굉장히 고운 모래이기 때문에 모래가 신발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샌들을 신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과수 지역은 폭포수가 옆에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폭포수에서 튄 물이 신발을 적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샌들 뒤에 끈이 달려있는, 내가 발을 잡아줄 수 있는 끈 달린 샌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꼭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단정한 옷차림 한 벌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저녁 때 탱고 디너쇼를 관람하러 가실 건데 이거는 공연을 가시는 거예요. 공연을 보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화려한 아웃도어 복장, 등산복 이런 거 입고 가시면 안 되고 깔끔한 옷차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피스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셔츠, 깔끔한 셔츠 한 벌 준비해 가시면은 요날 우리가 입고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민은 나라마다 전부 다 콘센트 규격이 달라요. 나라마다 콘센트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멀티 어댑터 챙겨 가셔서 각 나라에 맞는 각 나라 규격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다니까 보조 배터리도 꼭 챙겨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미 쪽은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외선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모자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넓은 모자가 좋아요. 넓은 모자가 좋은데 중요한 건 모자에 끈이 달려 있는 게 좋습니다. 끈이 이렇게 턱끈이 달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조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가 바이에스타 섬, 예를 들어서 바이에스타 섬 투어를 나갈 때는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가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모자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과 사막에서 투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 차량이 이렇게 창문이 없는 버기카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그럴 때도 모자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라서 그럴 때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턱끈이 달려있는 모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우의는 한국에서 입으시던 게 있으면 가져가시면 좋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현장에서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영복이나 래쉬가드를 갖고 가시면 저희 호텔 중에 수영장이 같이 있는 호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호텔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푸에르토 이과수에서 스피드보트 투어 하실 때도 옷이 전부 다 젖으니까 그럴 때도 수영복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용품인데 요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것들은 꼭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호텔에도 샴푸, 바디 클렌저 같은 그런 목욕용품들은 있긴 한데 그런 게 선생님들 피부와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쓰시던 거 꼭 챙겨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 일정상 한 3, 4일 정도는 아주 늦게 끝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 한 번씩 챙겨 드실 수 있게 컵라면이나 누룽지, 고추장 이런 것들은 무게도 많이 안 나가니까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걸 준비하셨으면
조리할 수 있는, 데우거나 조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멀티 쿠커를 하나 가져가시면 좋은데, 요 쿠커는 접이식 쿠커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딱 접어지는, 그럼 부피도 작아지니까 그런 접이식 쿠커를 갖고 가셔서 호텔에서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젖은 옷이나 젖은 옷들을 보관할 수 있는 비닐봉투, 지퍼백, 이런 일회용품들도 챙겨가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꼭 반드시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멀미약. 멀미약은 하나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라스칼라인 경비행기를 탑승하실 때, 그때 그 경비행기 안에서 멀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탑승하시기 전에 준비해 갔던 멀미약을 꼭 하나 복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30일, 저희가 한 달 동안 다니는 일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준비물은 전부 이 캐리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캐리어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캐리어를 갖고 가셔도 돼요. 평소에 여행 다니실 때 쓰시는 그런 캐리어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요 데일리 백팩은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두 분이 가신다면, 부부께서 가신다고 하면 적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요 데일리 백팩, 사이즈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책가방 정도 되는 사이즈의 데일리 백팩을 하나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아침에 투어를 나갈 때 일교차가 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옷도 챙겨 나가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서 물도 챙겨 나가시고, 그리고 1박 2일 동안 저희가 캐리어 없이 다녀오시는 일정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게 데일리 백팩은 최소한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거는 슬링백입니다. 앞으로 매실 수 있는 슬링백. 이거는 소지품들, 우리 휴대폰이나 그리고 여권, 탑승권, 이런 것들을 보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슬링백을 하나 준비하시면 공항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가방에서 주섬주섬 찾지 않아도 되고,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냥 열어서 여권도 꺼내고 탑승권도 꺼내고 하실 수 있는 슬링백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 휴대용 장바구니는 뭐냐면, 휴대용 장바구니는 저희가 국내선을 타다 보면 수화물, 요 캐리어에 캐리어 수화물 중량 제한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중량 제한이 15kg입니다. 15kg. 그래서 그럴 때는 15kg보다 캐리어 안에 있는 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요 장바구니에 좀 분산을 해서 기내에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중량 제한을 좀 맞춰주시는 용도로 장바구니는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물은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요거는 남미 내에서 국경을 계속 이동하시다 보니까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국 신고서. 지금 보시는 거는 칠레 입국 신고서를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어디나 들어가는 게 요 이름과 여권 번호, 이름과 여권 번호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권을 보지 않아도 쓰실 수 있도록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 이 두 가지는 외워주시고, 이 다른 내용을 지금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보시면 저희가 알고마스에서 제작한 가이드북입니다. 공항에서 가이드북을 다 1인당 하나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럼 가이드북 안에 보시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이런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가이드북 펼쳐서 해당하는 내용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타인데, 저희는 미국을 경유해서 남미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미국을 경유하실 수 있는 이스타 아니면은 미국 방문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 이스타는 요 사이트 보시면 요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 알고마스에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최근에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요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유효기간. 이스타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스타가 기간이 유효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발급받으시게 되면 비용은 US 달러로 21불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자가 또 필요한 나라가 있어요. 제가 볼리비아도 입국을 하기 위해선 비자가 필요한데, 볼리비아 비자는 한국에서 받으시는 건 아니고, 페루, 저희 쿠스코 현지에서 단체로 비자를 발급받으시게 될 건데, 저희가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권인데요. 여권은 이렇게 두 면이 다 보이도록 4번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권 사진, 마찬가지로 4번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권 사진은 원본도 하나를 갖고 가셔야 돼요. 원본을 한 번 갖고 가셔야 되고, 영문 잔고증명서는 각각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황열병 접종은 저희가 알고마스 일정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필수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황열병 접종을 맞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요거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맞으시면은 평생 동안 유효한 황열병 접종입니다. 접종을 마치시면 이렇게 노란색 접종 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접종 증명서는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다 하셨으면 우리 출발일인데요. 출발일에 저희가 대한항공 기준입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4번 게이트,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서 4번 게이트 앞에 있는 벤치에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벤치에서 만나면 그때 여기 집합장소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것들, 여권 당연히 갖고 오셔야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권 사진 원본 한 장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타 발급받으신 분들은 승인 내역을 반드시 출력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출력해서 갖고 오시고, 혹시라도 대행을 맡기신 분들은 저희가 출력해서 가져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코비드-19 백신 접종 증명서인데, 이거는 현재 모든 나라에서 검사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 장 출력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선 이어폰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 인솔자와 여행하시는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컴 단말기를 하나 드릴 거예요. 단말기를 드릴 건데 그 단말기에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선 이어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져오셔야 될 준비물들이고, 저희가 전달해 드릴 물건들도 있어요. 공항에서 만나면 먼저 여행 일정표, 전체 일정이 담긴, 세부 일정이 담긴 일정표를 건네드릴 거고, 그리고 이티켓, 전체 구간에 해당하는 이티켓입니다. 인천에서부터 출발해서 국제선, 그리고 남미 내의 국내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티켓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이 티켓 드릴 거고, 그리고 여행자 보험 가입증서, 이스타 승인 내역 출력본, 이거는 저희한테 대행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직접 하신 분들은 직접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래블 키트, 이 트래블 키트 안에는 알고마스에서 제작한 앞서 보여드렸던 가이드북, 그리고 볼펜이랑 네임택, 캐리어에 부착하는 네임택입니다. 그리고 여권 케이스, 버프, 멀티 어댑터, 버클, 이런 것들을 이 에코백에 담아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에코백에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면 물건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일단 이런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앞서 했던 이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여권 케이스에 한글과 영문으로 성함을 기재해 주세요. 여권 케이스에. 그리고 네임택에는 영문으로,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호텔에서 직원들이 캐리어의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게 영문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이 네임택과 버클을 캐리어에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캐리어에 장착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하러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하러 이동을 하시는데, 자, 먼저 키오스크에 가시면 여권을 스캔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권을 스캔을 하고
키오스크에서 필요한 내용들 다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 줄을 서 있는데 그 줄 서 있는 동안에 미국 입국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여권에 스티커를 붙여주는데, 그거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카운터에 도착하시겠죠. 카운터에 도착하셔서 여권 보여주시면 이제 수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위탁물 수화물표, 우리 위탁물 맡기시잖아요, 캐리어. 그럼 그 수화물표에 이 캐리어는 최종적으로 리마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LIM, 리마의 공항 코드입니다. LIM이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보딩 패스는 탑승권은 한 장만 받으시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천에서 미국까지 가시는 구간. 자, 여기까지 해서 체크인이 마무리되면 이제 출국장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출국장으로 이동하시기 전에 먼저 탑승 게이트가 몇 번인지, 그리고 탑승 시간이 몇 시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인솔자도 그날 단체 톡방에다가 몇 번 게이트로 몇 시까지 와주세요 하고 공지사항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확인해서 해당 탑승 시간까지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시면 되는데, 탑승구에 도착하셔서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시간에 탑승구에 도착하셨으면 반드시 성함과 그리고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카톡에 남겨주세요. 단체 카톡에. 그래야지 인솔자가 도착하셨는지 파악이 되니까 이 메시지만 남겨주시고 개별적으로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천에서 출발하시게 되는 거죠. 네, 이건 저희 일정표인데요. 제가 5일차 일정을 예시로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일정표 보시는 방법인데, 먼저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우리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 페루에 있죠, 이날. 그리고 페루에서 리마에서 출발해서 쿠스코를 거쳐 우루밤바까지 가는 일정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동하는 이동 수단이 적혀 있습니다. 항공 편명, 그리고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이 적혀 있고요. 아래쪽에는 머무시게 될 호텔 이름이 적혀 있고, 요 아래쪽은 시간대별로 정리된 저희 상세 일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날 어떤 투어들이 진행이 되는지 개요를 적어 놨고요. 아래쪽에는 해당 일자에 해당하는 주의사항들. 이날은 처음으로 저희가 고산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고산증에 대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적어 놨네요. 자, 그리고 준비물과 복장인데, 보시면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여권 가져오셔야겠죠. 그리고 이 티켓, 볼리비아 비자 신청을 위해서 증명사진,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볼펜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복장은 요 아래 기온 참고하셔도 돼요. 저희가 기온을 매 페이지마다 이제 평균 기온을 적어놨기 때문에 요 기온 참고하셔서 복장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 준비물과 복장은 매일 일정이 끝나게 되면 다음날 일정상 준비물과 어떤 복장들이 있을지 미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일정이 다 요 일정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나눠드리는 일정표 확인하면서 여행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저희 알고마스를 통해서 알고마스와 함께 남미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각 팀별로 카카오톡에 단톡방 개설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공지글에다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